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이제 고3 수험생이 될 여러분들은 겨울방학 동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2018학년도 수능은 11월 16일에 치러지는데요. 수능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학습 계획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올 상반기 우리 수험생들이 실천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1월과 2월에는 구체적인 연간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수준별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3월부터 6월까지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철저한 내신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2018 입시의 출발선상에 선 예비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과의 진학상담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선의 전략을 위한 상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먼저 진학과 진로 모두에 능통한 만능 선생님이시죠. 숭의여자고등학교 김영준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김영준입니다. 이제 1, 2학년 학생들 이제 겨울방학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방학이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계획했던 것들을 얼만큼 잘 실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두 가지만 좀 강조를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1학년이든 2학년 학생이든 모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본기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고 취약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또 목표한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그 목표를 명확하게 좀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에 꿈이 없으면은 희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자신의 진로를 좀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꼼꼼한 데이터와 정보로 학생들의 진학을 설계해주는 분이시죠. 종로학원 한율교육 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정시 합격자 발표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1점 차이에서 또 시비가 엇갈리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예비 고2, 고3 학생들이죠. 일단 내신 대비가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된다고 하지만 1, 2월 달이 또 중요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고요. 네. 수능에 대한 예비 학습도 지금 시기에 많이 이루어져야 정작 실전에 가서 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때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방학 노는 기간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 말씀처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은 역사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0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역사교사, 전공 접학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희망대학은 동국대 역사교육과 두드림 전형, 경상대 역사교육과 개척인재 전형, 충북대 역사교육과 학생부종합 1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역사교사를 꿈꾸는 남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꿈이 역사교사라고 했는데 이 역사교사가 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너무 좋아서 네.
역사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 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김형준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역사 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 또 역사도 그렇지만은 그 교육 관련 그 봉사활동이나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교과의 또 성취도나 또 전 과목 성취도를 봤을 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전공적 합성도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그런 친구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보니까 꿈을 나름대로 잘 이렇게 다져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예, 이제 우리 학생 지금 제가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질문 두 가지만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학생이 이제 역사 교사가 꿈인데 대학이나 학과 중에 어떤 걸 더 우선시하는지를 좀 먼저 묻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할 때 그 거주지도 고려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 네, 네,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먼저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 어떤 게 우선이에요? 저는 대학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게 대학을 선택할 때 거주지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거주지도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겠죠. 다 고려하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감안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수시 전형에 지원을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전형은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그 기록들이 이제 1학년 거밖에 사실은 없는 상황인데 준비를 해온 거 보니까 역사 관련 활동을 굉장히 잘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 활동도 상당히 잘해온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교과들,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의 어떤 한국사에 관련된 그런 능력이라든가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종합 전형에 최적화된 친구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범 계열이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다른 그 학과들에 비해서 좀 각 대학마다 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종합 전형을 내신 성적만 갖고 쓰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에 대한 관리를 물론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에 비교과 중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 자료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되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역사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고 네. 또 이제 뭐 국민적 관심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학생이 아까 이제 어릴 때부터 역사가 좋았고 뭐 역사 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전국에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어떤 특별함을 강조할 수 있고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중에 이제 자소서를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생기부를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참 좋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자소서를 쓸 때 좀 참고를 했으면 하는 것 중에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보면은 한국사 선생님이 아마 써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한국사의 내용을 색다른 방식으로 도표를 작성한 뒤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절을 만약에 자소서를 쓴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적인 내용이니까 그 방식을 자신이 이제 역사학도로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를 좀 예로 들어보면은 자율활동에 보니까 학급 임원으로 행사 진행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을 남모르게 배려하고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자소서를 쓰게 되면 남이 알 수 있게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강점을 잘 표현할 수가 있으면은 아마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이제 고3이 아니고 실제 자소서를 쓰는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초안 정도를 좀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좀 채우면 좋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정시 전형을 아무래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 성적을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2018학년도에는 이제 영어가 절대 평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어 성적에 대한 부담이 또 꽤 클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네. 우리 학생이 그 이제 질문지에 보면은 수학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취약하다고. 제가 성적표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수학보다는 국어 성적이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정시까지 가게 되면은 수학보다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대부분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네. 국어 성적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주지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제가 물어본 이유가 역사 교사가 되는 방법은 사실 역사 교육과를 가는 거 외에 또 일반 사학과
사학과에 가서 교직 과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학과에서 교직 과정을 못하게 되면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네.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용시험을 통과를 해야 최종적으로 역사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가장 적합한 게 어떤 건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교과 전형에 지원할 만큼 그렇게 높은 그 내신은 아닌데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학교마다 공격적인 성향으로 그 전략을 세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 내신 성적이 물론 합격선도 높고 또 수능 최저가 또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이제 2017학년도처럼 수능이 어려웠을 경우에는 네. 예, 이런 부분이 또 충족을 못해서 실패를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할 때는 물론 내신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또 충원 합격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이제 그 공격적인 성향으로 또 지원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가 9월 모의고사 두 개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11월 거 먼저 보니까 국어가 4등급이었고, 그다음 수학이 4등급, 영어가 3등급, 한국사가 1등급, 또 한국지리가 3등급, 동아시아사가 1등급으로 평균은 3.25등급이었습니다. 작년 9월하고 11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국어는 한 등급이 상승을 했고 수학과 영어는 모두 등급을 유지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 역사교사가 꿈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한국사를 잘하네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전략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까요? 예,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앞서서 좀 한번 드렸는데, 이제 수능에서 지금하고 비슷한 성적으로 수준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역사 교육과만 고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넓게 사학과의 지원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정시 지원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 성적을 향상시키는 게 필수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두 번 시험을 본 게 4, 5등급 정도 수준인데 이 등급대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체적인 영역에서 조금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자주 틀리는 유형도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든가 제시문 독해 능력들이 모두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에 출제된 작가들의 다른 작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작품들을 좀 활용해서 배경 지식을 좀 쌓아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좀 하면서 특히 이제 자주 그 틀리는 유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 나가시면은 국어 성적에 대한 그 향상에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영어가 절대 평가가 되는 상황인데 두 번 시험 결과를 보니까 거의 80점에서 약간 모자란 한두 문제만 더 맞으면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시험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두 번의 결과만 놓고 보면은 영어 성적이 최소한 2등급 이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성적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 모의고사 성적표에 보면 중간쯤에 그 세부 영역별로 좀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영어 영역에서는 쓰기 영역이 사실은 가장 부족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네. 다른 탐구 영역도 사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역사와 비슷한 인적 과목인 뭐 세계사라든가 동아시아사 이런 쪽에 등급이 좋으니까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 2월 말 되기 전까지 기본 개념하고 내용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이제 교과 성적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 학생 1, 2학년 때 평균 내신 등급을 좀 살펴보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3.5등급으로 나옵니다. 또 수학이 3.94등급, 영어가 2.53등급, 그럼 사회가 2.52등급으로 평균은 3.03등급이었습니다. 이제 성적 추이를 학년별로 보니까 국어는 이제 처음에 5등급이었는데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이렇게 등락이 있었고, 수학 같은 경우는 4등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5등급이었다가 4.25등급, 2.5등급으로 역시 등락이 있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의 등락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역시 그 내신에서도 국어 영역에서 네. 조금 약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3학년 1학기 때 반드시 향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우리 학생이 그 내신 성적 가운데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2학년에 올라오면서 1학년 때 3.38등급이었습니다. 근데 2학년에 올라오니까 2.76등급으로 약 0.6등급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3학년 때도 이 정도 추세만 상승을 하면은 네. 학업생활 충실도 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을 좀 따져볼 때 한국사가 1학년 1학기 때는 4등급이었는데 1학년 2학기, 2학년 1, 2학기가 모두 1등급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전공 적합성을 강조를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형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이고요. 구름은 진로활동, 수상경력, 비는 동아리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다 좋은 평가를 네. 받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생기부에 아직 기재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질문지 보내주신 거에 보면 2학년 때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아직 기재가 안 됐다라고 돼 있어서 그냥 돼 있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하고서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자율활동을 먼저 보면은 이제 그 1학년 때 학급 부실장, 부회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재한 내용을 보면은 리더로서의 자질을 상당히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자신만의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좀 표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책을 아주 많이 읽은 건 아닙니다. 이제 뭐 25권 정도 읽었는데 그 책들이 대부분 역사 관련된 책,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책을 좀 살펴보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국어를 가르치지만 역사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사실 전문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그 면접에 가게 되면은 그 면접관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책이라는 건 내용을 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한 것 같습니다. 2학년 때까지 2년간 거의 200시간이 넘게 봉사활동을 했는데 사실 장래 그 희망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봉사활동 가운데 역사학습과 관련된 이제 뭐 학습지도 봉사활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능 기부로 멘토링 활동을 했습니다. 역시 네. 역사에 관련돼서 했는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강점인 것 같고 3학년 때는 사실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멘토링 활동 정도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진로 활동을 뭐 이렇게 잘했다거나 이렇게 드러낼 만한 활동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어떤 직업 체험이라든가 전공 체험 활동 같은 게 있으면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1학년 때 성적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그 교과 우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또 역사 관련된 대회라든가 네. 또 역사를 모두 세 학기 모두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과 우수상 받은 건 굉장히 큰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 3학년 1학기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상을 할 수 있으면 교과 우수상 부분을 좀 보완하시고 그다음 대회 같은 것도 역사 관련된 대회가 있다면 참가하셔가지고 좀 수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 동아리 활동은 사실은 기재된 내용은 1, 2학년 때 활동이 조금 다른 내용이 기재가 돼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학생이 이런 데 강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제가 사실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이 중요한 이유가 진로 활동하고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되어 있는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점이 크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협업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재된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기재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율활동 혹시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네. 역사 관련된 활동을 좀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종훈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 비교과 보셨는데 역사 교사를 희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좀 구체적인 이제 그 비교 활동에 대해서는 김 선생님께서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제가 또 하나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흔히 과세특위라고 해서 과목 세무 능력의 특기 사항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네. 그게 주로 이제 수업에 참가한 사항들을 해당 교과 선생님들이 적어준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학생의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다양한 학습에 대한 참여 활동들이 좀 기재되어 있으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네. 학생의 희망대학은 이제 1지망으로 동국대 이제 역사교육과, 2지망은 경상대 역사교육과, 또 3지망은 충북대 역사교육과, 여기 외에 기타로 이제 2개의 학교를 또 적어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충북대 역사교육과를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 충북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내신 성적이 이제 종합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이 합격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종합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년도 합격생들의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상 등급이. 그래서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경상대는 모집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이제 2명 모집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 네. 예, 또 합격선도 학생의 그 성적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조금 이제 충북대인 것 같은데 충북대도 현재로서는 학생의 그 합격자 평균이 학생의 성적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까지 상승 추이를 감안해 봤을 때 네. 조금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충북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살펴주세요. 예,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한 전형이 작년에는 이제 우수인재 양성 전형이었습니다. 명칭이. 근데 그게 이제 올해 학생부 종합 1전형으로 바뀌었는데요. 6명을 모집합니다. 작년에 경쟁률을 보면은 26.83대 1이었는데 역시 6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네,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서류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로 최종 합격생을 선발을 합니다.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작년에는 그 내신 성적이 교과 성적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올해는 서류가 100인 거고요. 그럼 서류 평가를 보면은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는데 평가 항목에 보면은 전문성, 인성, 그다음에 적극성을 평가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전문성인데 다른 학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전공 적합성이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그 적극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문성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모집 요강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전공 적합성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역시 평가 항목을 보면은 서류 평가 항목과 동일하게 그 전문성, 그다음에 인성, 그다음에 적극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이제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도전이라고 해놓은 이유는요. 교과하고 비교과 활동의 전공 적합도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강점인 것 같고요. 네. 제 전년도 교과 성적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은 분명히 낮습니다. 그런데 향상도를 감안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그 합격서원에 대해서 2016학년대 결과를 보니까 그때 최종 등록생의 합격자 평균이 2.31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순위, 예비 순위가 6번까지였는데요. 1단계 합격자의 그 합격서는 좀 더 높습니다. 2.28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 0.43 정도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2.7등급 정도만 되면은 합격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 학생이 현재 3등급대 초반이기 때문에 3학년 때, 1학년 때에서 2학년 때 올라오는 정도의 성적 향상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충북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과 전형 조언해 주실까요? 이 부분도 좀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비슷한 지역이 사실 있는데요. 이제 공주대 역사교육과의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대처럼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2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경쟁률이 49대 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에 충북대랑 똑같이 3배수 서류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최종 합격생을 선발을 합니다. 평가 방법을 보면 아직 세부 모집 요강은 안 나왔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학생부 자기소개서에 추천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공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전공 관련 능력, 또 학업 성취도, 또 인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전공 적합도가 크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면접을 보면은 면접이 이제 심층 면접 스타일인데요. 세 문항을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 문항이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역사 관련돼서 이제 예를 들은 거를 아마 그 답변지를 통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면접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 가능성에 제가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적기는 하지만 합격자 평균을 보니까 3.18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거보다는 높기 때문에 네. 교과에 대한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 진학을 위해서 비교과를 잘 준비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 관련해서 역사하고 교육을 다 잘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또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잘 해주면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 대학까지 짚어주셨는데 이 겨울방학에 우리 학생이 앞으로 학생부 방향을 잘 설계하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네. 합격 시나리오도 설정해 주실까요? 예,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공주대를 아무래도 이제 공주대라든가 충북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학생이 아주 뭐 내신 성적을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 그 내신을 향상시켰던 제일 잘 나왔던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는 최소한 3등급은 돼야 됩니다. 뭐 조금 더 잘 되면 2등급이 되면
좋겠죠. 수학도 3등급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는 2등급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2등급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탐구 영역은 우리 학생이 가장 강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적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지금 희망하는 대학교에서 네. 요구하는 합격선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비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 실적 중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역사 관련된 교과 성적 우수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또 우수상이라든가 또 역사 관련 대회 이런 활동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자율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임원 경험이 있었지만 3학년 1학기도 임원 경험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소모임 활동이라든가 또 멘토링 활동을 좀 지속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 동아리 활동이라도 추가하셔가지고 역사 관련된 강점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봉사 활동은 이제 많이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멘토링 활동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직업 또 전공 관련된 체험 활동 위주로 조금 구체적인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책을 읽는다기보다 지금까지 읽었던 책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시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마음가짐이 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네네. 아, 다행히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짚어주시는 거 들으니까 마음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었나 봐요. 네. 네.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음,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네. 이런 거 받아보니까 기분이 또 좋고 네.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겨울방학 잘 보내고 고3 생활도 잘 해나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